이거 나오면 여기가 상수나 일차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 여기 그대로 써주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곱해서 써준다 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간다네. 이걸 몰라? 오씨. 자, x는 a제곱 마이너스 4a고 이쪽은 한꺼번에 계속 쓸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둘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a, b, c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귀찮잖아. 여기 x로 잘 정리되어 있잖아. 그래서 a만 그냥 이항시켜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5이면서 얘가 21이 되는 그런 a 값을 찾으면 되고 그 a 값을 찾았으면 다시 넣고 그냥 풀면 답 나오고 끝나는 거야. 간단하지? 이게 다야. 이거 암산도 된다 야 나는. 암산 되지? 7로 되잖아 이거. 7 마이너스 3도 되잖아. 그럼 여기다 7 넣어봐도 돼? 되네. 마이너스 3 넣어봐도 돼? 안 돼? 마이너스 하면 안 되네. 7이 답이네. A는 7이야. 여기다 7 넣고 다시 풀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넘어갑니다. 헷갈렸던 게 2차 할 때는 저렇게 안 되잖아요. 2차 할 때는 좀 나눠줘야 돼. 1차 할 때만 좀. 근데 이게 아까 A는 X가 아니잖아. 그 2차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상수라고 생각해야 돼. A를 그냥 2차로 보는 거야. 상수로 보는 거야. 107번 가겠습니다. 106번은 그때 쌤이랑 풀었나? 네. 107번 마스크 한 상자에 몇 개 넣어? 30개? 40개? 그럼 이거는 뭐를 X로 놔야 되지? 그렇죠. 상자가 지금 핵심이잖아. 상자를 X개로 놔야지. X개. 거기다 30개씩 넣었어요. 그러면 20개가 남아. 그럼 30개를 다 넣었지? 그럼 상자는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 30개, 한 상자에 30개씩 들어갔으니까 30x지. 다 들어갔는데 몇 개가 남아있어? 20개가 남아있으니까 플러스 20이 돼야 돼. 그럼 쌤이 쓴 거는 지금 상자의 개수야? 마스크의 개수야? 마스크의 개수지. 이게 마스크의 개수지. 근데 이번엔 몇 개씩 넣었어? 40개씩 넣었어. 많이 넣었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다 안 들어가고 상자가 남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몇 개가 남았는데 마지막 한 상자에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다라는 말에는 마지막 한 상자를 제외한 모든 상자에 40개씩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야. 마지막 한 상자를 제외한 모든 상자에 40개씩 들어가 있음을 식으로 표현하면 40x라고 너네가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틀렸다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야 이 친구는. 상자의 개수가 x개라며. 그럼 40x라고 쓰면 모든 상자에 40개씩 넣었다는 뜻이야. 근데 마지막 한 상자에 40개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걔를 제외하고 40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40x 빼기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상자 그림 그려줘? 그리고 좋아하잖아. 상자. 뽕뽕뽕뽕뽕뽕. 상자. 이 전체가 x개야. x개. 40개씩 넣었다며. 그럼 여기 40개 들어갔어. 여기 40개 들어갔어. 여기 40개 들어갔어. 다 40개씩 들어갔어. 근데 마지막 상자를 제외한 여기까지 40개씩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가 몇 개냐 이거야. 여기가 x-1개다 이런 거. 한 개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개 이상 들어간대? 20개 이상, 30개 미만이 들어간대. 맞아요? 그러면 전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40에 x 빼기 1부터 시작해서 20개 이상에서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이거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30개 미만이면 29개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맞아? 그럼 이게 뭐예요? 마스크의 개수 아니야? 그럼 이 마스크의 개수랑 이 마스크의 개수는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잖아. 같은 지금 상황이니까. 따라서 얘가 얘랑 같다 이거예요. 얘가 얘랑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걔를 부등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부등식 문제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x 플러스 20이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 여기서 한 풀고 여기서 한 풀면 x값이 나올 거야. 됐어? 그래서 거기서 해당되는 정수값만 답이야. 분수 나오는 거 다 답에서 제외시켜줘요. 그래서 x값을 구해주시면 됐니? 107번? 마무리 내려가요. 또 몇 번? (108번)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은 세워봐, 얘들아. A 테마를 X 횟수, A 테마의 횟수를 X라고 놓고 B 테마의 횟수를 Y라고 놓는 거야. X, Y 둘 다 써. 문자 두 개 다. A 테마를 X 횟수, X번, B 테마를 Y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식을 세워봐. 아, 왜 팔이 아프지? 오우씨. 벌써 감기 올랐나? 몸살? 송수요. 오우씨. 여기를 횟수를 여기다 적어놔야죠. 횟수를 해가지고 얘는 x, y가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금이 한 번 탈 때 2,000원이야. 근데 x번 탈 거야? 2,000x지 뭘. 얘는 3,000y고. 너무 쉬운데? 이 식으로 누가 못 쓰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나왔어. 진짜 그렇게 했어. 2,000x 더하기 3,000y가 돈일 거 아니야. 이 돈이 23,000원 이하잖아. 여기서 등호 쓰지 말라고. 작거나 같다라고 쓰라고 이하니까. 그리고 시간은 10x 더하기 8y 아니야? 걔가 95분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95분 이내. 이내는 이하야, 얘들아. 이거 알아나? 이내는 이하야. 이거 뭐라 해드릴까? 이내는 이하야. 이내, 이하랑 같은 말이야. 알았어. 부등식 몇 개야? 두 개지? 이거 뭐야? 왜? 지방방송 꺼. 두 개를 합쳐서 몇 번 체험하는데 여기 써있네. 10회. 그러니까 y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10 빼기 x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10 빼기 x. 그럼 여기 y자는 10 빼기 x. 뭐가 정신 차려라잉? 자, 108번 넘어갑니다. 이거는 좀 풀었어? 자, 109번. 이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 모르면 못 풀고요. 결정 조건이 어떻게 되더라? 가장 긴 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두 변의 합이라는 말이야. 같다라고 놓으면 안 돼. 그럼 이건 삼각형이 아니라 선분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근데 가장 긴 변이 모르면 다 해야 돼. 이걸 세 번을 해야 돼. 가장 긴 변을 알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과 같다는 아니고 크다. 부등식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뭔지 모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을 다 해야 된다. 부동호 반대 안 해. 반대지. 뭐야? 뭐야? 그렇지. 그렇지, 반대지. 죄송합니다.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커야지. 그러면 지금 봐봐. x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지. 12 빼기 2x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지. 근데 누가 더 길어? 모르지.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x 더하기 x가 이럴 수도 있고 x 더하기 12 빼기 2x가 이럴 수도 있다. 근데 x가 두 개 있으니까 위에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등분이잖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가장 긴 건 x일 수가 없잖아. x가 두 개니까. 왜안 돼? 네. 일단 해보자. 되네. 모르겠어 나는. 나는 진짜 나도 안 된다. 나 니네 둘이 몰라 나. 되네. 몰라. 야 이씨. 이씨. 이게 답 아니야? 나도 좀. 이거 답 아니야? 너 이거 안 했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말이 되는 거야? 나도 안 돼. 100 하면 돼? 100? 아니 뭐야 저거 두 개만 돼. 해야 되니까 둘 다. 어? 이씨. 가장 긴 변이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야. 가장 긴 변이.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삼각형이. 너 다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다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림 그려줘야 아는 거야? 왜 식으로 두 번 다 해. 빼먹지 마. 니네가 확실하게 증명한 거 아니면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됐어? 끝. 자, 다음 갑니다. 끝났나요, 이제 질문은? 자, 오늘 수업 잘 들어라.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한다. 자, 2차 부등식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위치 관계라는 거예요. 위치 관계. 2차 부등식을 이제 그래프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위치 관계랑 연결이 되고요. 2차 함수랑도 연결이 됩니다. 2차 함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0은 앞으로 얘들아, 0은 x축으로 바라봐야 돼. 0은 x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풀었던 2차 부등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런 2차 부등식이 하나 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프 풀 필요가 없어. 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야,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다야, 사이야, 양끝이야, 이거 판단하면 되지. 0보다 작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지. 그러면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거 식으로 푼 거야. 이거를 그래프로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라잉? 그러면 x축을 딱 그려. 그리고 얘를 이제 요 좌변을 2차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y 같은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y야, y. 또는 뭐 fx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지. 그럼 완전 접시 만들어봐. 그럼 x 빼기 1의 제곱. 됐어?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럼 1, 마이너스 4쯤 되니까 여기쯤 꼭지점이 있지? 근데 무슨 볼록이냐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니? 예.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은 뭐를 푸는 거지? 얘를 는 0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여기는 요 값하고 요 값이 나와버린다. 얘가 마이너스 1과 3으로 나올 거야. 됐니? 아니 방정식 여기 다 돼 있잖아. 이걸 는 0으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돼? 오케이. 근데 0보다 크대 작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를 의미하겠지? 맞아요? 여기를 의미하잖아요. 0보다 작은 x축의 아래쪽을 얘기해주는 거야. 그때 이 녀석을 표현하는 말이 뭐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푼다는 얘기지?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려면 x축 그리고 2차 함수 그린 다음에 근 두 개 찾고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프로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알고 있지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자 2번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그러면 크다는 어떻게 풀까? 크다. 물론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자 x축 그려놓고 아래로 볼록을 그린 다음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떠올려주고
그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밑에가 아니야 이제. 왜?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쌤, 그 0은 뭘로 보는 거예요? 0은 x축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야. 얘를 x축으로 보면 x축의 아래구나 위치관계, 얘는 x축으로 본다라고 하면 x축의 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왼쪽 부분을 표현하는 식은 뭘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부분을 표현하는 식은 뭐가 될까? x는 3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할 수 없잖아. 얘도 될 수 있고 또는 얘도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거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2차 부등식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자, 이게 1대1로 딱 매칭이 다 떠져야 돼.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 x축과의 위치관계 여기다가 2차 방정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끄덕거리면 안 돼 얘들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정확하게. 앞으로 쌤이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그냥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 애들은 다 이렇게 풀 거야. 그래프. 알겠어? 오케이. 잠깐만. 설정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110번 풀어보세요. 110번. 이제 하나 빼야 되는데 모르겠어. 이거 나도. 자, 그러니까 이제 110번을 풀 때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지.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축의 위쪽을 얘기해주지. 얘가 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을 표현하는 x의 범위는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따라서 둘의 합은 6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어떻게 바라봐도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2차 방정식으로 봐도 돼. 2차 방정식. 그러면 여기에 요 두 개를 우리는 두 개의 근이라고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두 개의 근으로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것은 두 근의 합으로 봐도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쉬우니까 니네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양 옆에 여기 두 개가 써 있을 때 그 두 개는 만약에 더해라 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을 봐도 된다는 얘기야. 저 둘을 곱하는 문제다 라고 하면 두 근의 곱을 봐도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을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부등식보다는 방정식이 훨씬 쉬우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오케이? 빨리 풀어야 돼. 근데 거기서 식 세우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 식으로 풀려고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는 그게 이해가 잘 되는데 식으로 푼대. 그래서 다 이거 식을 세워. 아 선생님 빨리 식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 A는 뭐 우승이다. 물론 이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식을 세우지 않고도 위치관계와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111번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지. 풀어봐. 아, 이거 저기 오타. 오타. 부등호가 없다. 부등호가 없어. 잠깐만 기다려. 네, 0보다 작다. 풀었네. 0보다 작다. 아, 미안. 죄송합니다. 0보다 작다. 이거 빠졌지, 이거? 작다야. 그치, 버섯 풀었잖아. 이거 이해한 식으로 버섯 푼다고. 5초 컷이라. 5초 컷. 이걸 보자마자 답이 나온단 말이야. 식 세우는 친구들은 안성을 보고 있어. 자, 얘는 이렇게 바로 풀어가는 거야. 왼쪽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여기 mx 빼기 n은 우변으로 넘겨.
됐니? 그럼 이 얘기는 뭐야? 2차 함수가 크다는 얘기야? 직선이 크다는 얘기야?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크다라는 거야. 맞아? 그럼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큰 쪽이 어디냐 이거야? 그럼 여기를 잘 봐봐. 요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요렇게 직선이 지나가는데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얘는 작네. 여기 안에서. 근데 얘는 어떻지?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크지. 얘는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크지. 따라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야. 쌤이 지금 뭘로 풀었니? 식으로 풀었니? 위치관계로 풀었니? 위치관계로 푸는 거지. 직선이 큰지 2차 함수가 큰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 두 개가 답이야. 그러면 얘의 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5 돼 있으니까 답이 x는 마이너스 5가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하고 답이 끝나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네. 여기서 중수 친구들은 이 함수를 구한다고. 여기 마이너스 4고 여기 2에서 근이 나오니까 아, 이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의 x 플러스 4의 x 빼기 2로구나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있지? 이 직선식을 못 세운다 이제 또. 1과 마이너스 5는 아는데 걔네를 가지고 이 직선을 못 찾아. 그럼 막 1을 넣어본다고. 여기서 1 넣은 거 m 더하기 n이랑 여기다 1 넣은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이런 식으로 식 세우고 있다고. 안 돼. 우리 반 친구들은 그런 친구는 없겠지. 자, 어떻게 푼다?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그래프 해석은 뭐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교점, 2차 방정식 근, x축과의 교점, 두 함수의 교점, 이와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지금 문제 건성으로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들 있는데 계속 지켜볼 거야. 식으로 풀면 늦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선생님 왜 얘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부도 방향이 여기 반대로 되면 답이 뭐야? 부도 방향. 그러면 양 끝이야 사이야? 사이가 답이에요. 여기 답이 버립니다. 만약에 A, B, M, C, N을 직접 숫자로 구하라 라고 하면 그때 넣는 거야. 그때 가서. 알겠니? 자, 111번 풀어봤고요. 높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112번. 자, 네. 저 화장실 좀. 나갔다. 누가 하나 더 줄까? 자, 112번하고 113번 두 개가 있는데, 자, 112번은 힌트만 주고 사라질 거야. 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이제 아까보다 더 심해. 아까는 그래도 x에다가 숫자로 좀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식으로 풀어도 답은 나오게 해주긴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되면. 해석해봐. 몰라 이제. 나는 다 가르쳐 줄 거야. 못 받아보고 니들이 못 받아보는 거지. 이 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 원리야. 둘을 곱했어. 근데 0보다 크잖아. 그럼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야? 뿔뿔 마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뿔뿔이 되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야. 식으로? No! 식으로 할 수 없어. 쌤 근데요 식으로 안 찾으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야 교점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교점. 응? x축과의 교점이나 두 함수의 교점만 가지고 답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둘 다 플러스인 곳을 찾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fx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그려. fx가 플러스인 거 그려 지금. 그 다음 gx가 플러스인 거 그려 이렇게. 됐어? 둘이 동시에 색칠되는 곳을 찾으면 답이야. 둘이 동시에. 이거 이렇게 다 했어? 이제 마무리해. 안 되면 알려줄 거야 선생님. 1분 뒤에. 자
요렇게 빨간색, 요렇게 보라색.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답이야. 그래프적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바로 답이 나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무슨 소리요? 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네? 둘 다 플러스가 동시에 되고 있어야 돼. 빨간색과 보라색이 동시에 만나는 그 교점만 찾는 게 아니라 둘 다 플러스가 되고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색칠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알파의 오른쪽은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단 말이야. 둘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답이라는 거야. 따라서 알파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보다 오른쪽에. 그리고 베타쯤 왔을 때 올라가봐요. 이렇게. 그러면 베타쯤 됐을 때 올라가 보면 빨간색과 보라색이 동시에 위에 있어 없어? 동시에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베타까지가 답이다 이거.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등호가 같이 있죠? 등호 있으면 그냥 같이 넣어주면 돼. 끌지 말고. 여기 지금 등호 있잖아 여기. 그치? 여기 등호 있잖아. 등호 있으면 같이 넣어주면 돼. 됐니? 자 그러면 베타에서 0까지는 될까 안 될까? 베타에서 0까지는 보라색은 양수라서 되지. 근데 빨간색은 여기는 쌤 있으면 색칠 안 해놨잖아. 그치? 여기는 답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음수니까. 그래서 0에서 베타에서 0까지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0에서 감마까지도 둘 다 음수니까 안 된단 말이지. 감마의 오른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마의 오른쪽은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라는 말이지. 이게 답이야. 됐어? 따라서 얘 답 아니야, 얘 답 아니야, 얘 답 아니야.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답이야. 쌤이 이제 뭐만 했지? 뿔뿔만 했지? 이제 뭐도 찾아봐야 돼? 마마도 찾아봐야 돼. 마마는 요렇게가 마이너스야. 초록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 마이너스야. 둘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야 돼. 둘 다. 근데 얘는 알파 왼쪽으로 봐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인데 요 위는 플러스잖아. 안 된다 이거. 여기는 베타에서 0까지는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잖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0에서 감마까지는 어때? 초록색도 마이너스고 흰색도 마이너스 쪽에 둘 다 있지? 따라서 이쪽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0에서 감마. 말을 쓰지 말고 감마로 써야 돼. 답은 4번이야. 별표 참. 이거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지금 얘는 약간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쌤이? 함수값의 비교도 하고 있는 거야, 같이. 함수값 비교가 뭐지? 얘가 양수냐, 얘가 음수냐를 부호 판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중요하단 말이야. 쌤이 이거 다 풀어주잖아,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13번 간다. 자, 쌤은 이거를 30초 만에 풀어. 자, 이제 풀어. 쌤은 30초 만에 푸는데 니네는 이거 몇 분 걸려? 뭐 식을 세워서 풀든 그래프를 풀든 그래도 자유야, 니네 자유. 근데 쌤이 분명히 그래프적 해석을 할 거란 말이지. 부호 판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릴 거야. 역시 3번 같은 건 시험에서 몇 점짜리인지 이거? 5점 몇 점이겠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이거 다 애들 식으로 풀어. 이거 진짜 다 식으로 풀어야 돼. 지금 우리 반 애들도 이거 지금 식으로 풀 수도 있어. 이거 식으로 풀면 벌써 늦다고. 만약에 주간식이면 어쩔 수 없어. 식으로 풀어야지. 주간식이면 식으로 풀어야지. 주관식인데 왜 식으로 풀려야 되는 주간식이면은 0보다 작거나 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범위로 나타내야 돼. 근데 대충 여기서 그래프상으로 해석해가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긴 되지. 근데 그때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서수형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또 써야 되잖아. 대충 요러니까 요럽니다라고 쓸 수는 없지. 그러니까 주간식일 경우에는 식이 필요해. 근데 그래프 해석이기 때문에 쌤은 바로 간다 이거야. 자, 못 풀었지? 자, A를 봐. 해보자. 셋을 곱했을 때 음수 또는 0이 나와야 돼. 그럼 A가 여기 있지? A는 셋 다 0이지? 그럼 0이 되니까 얘는 답이 아닌 거야. 됐니?
그 다음에 B 가자. B. B는 여기 있지? 셋 중에 하나가 0이네. 얘 중에 누가 0이야? fx가 0이지? 얘도 답이 아니라. 2분의 a 더하기 b는 니네가 이 중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a 더하기 b의 중점이니까 여기 있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니까. 자, 봐봐. 쭉 거, 이렇게 쭉. 얘 거.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얘. 음수. 얘. 음수 3번 곱하면 음수 나와, 안 나와? 나와. 네, 이렇게 잖아. 어? 그 다음에 b 더하기 c의 절반이니까 b하고 c의 중점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쭉 커. 이렇게. 그럼 요거를 비교하라는 거야. 그럼 음수 몇 개? 2개. 양수 몇 개? 하나. 곱하면 뭐 돼? 플러스. 돼, 안 돼? 안 돼. 답이에요. 이렇게 찾아.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프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위치관계 중요합니다. 함수값 비교 중요합니다. 부등식도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2차 함수와의 위치관계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또 나오네. 2차 부등식 풀이. 이거 기본 풀이 쌤이 지난 시간에 안 했을걸? 1차 부등식만 했지? 자, 1번 인수분해로 풀어가는 거야. 인수분해로. 그래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예제고, 두 번째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야. 얘는 x는 이제 알파 베타를 이렇게 얘기하자. 얘기를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네, 증명하세요. 이거 다 외우고 있지, 니네? 증명해. 이렇게 되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들아. 이거에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 니네 외우고 있거든, 지금 벌써? 공부 다 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을 뿐이야. 이거에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 이게 양끝 아니면 사이로 나오거든, 이게 답이 항상? 오, 그래프로 바로 증명하시네요. 그래프를 방금 배웠던 친구들은 그래프로 바로 증명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식으로 증명했는데요. 그럼 식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둘을 곱해서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면 되지. 그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치? 따라서 식으로 풀 때는 x 빼기 알파가 양수이고 x 빼기 베타가 음수이다. 이것도 될 수 있고 x 빼기 알파가 음수이고. 쌤 이거 왜 적어주냐면 나중에 이걸 써야 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쌤이 적어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프로 100%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프로 100% 풀 수 있으면 그래프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가끔 얘네 이제 빡치게 4차 부등식을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럼 4차 부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배우지 않았거든? 그지? 그럼 지금과 같은 부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1차, 2차를 줬어 이거.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셋을 곱해서 0보다 작아지려면 이걸 이렇게 부호를 나눠봐야 된단 말이야.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3차로 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0보다 크다고 하면 줬어. 그러면 3차 부등식을 우리가 못 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플러스가 나오려면 뿔마마 이런 식의 문제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식이 필요한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부분 선생님이 그래프로 문제를 풀겠지만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봤더니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는 작대. 그래서 여기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도 있지. 근데 여기 잘 보면 알파보다 작으면서 베타보다 클 수는 없거든.
빅 여기선 해가 안 나와. 즉 어떤 거야? 얘가 음수이면서 얘가 양수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구나.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야. 뿔뿔과 마마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한번 봐. 얘는 x 빼기 알파가 양수이고 x 빼기 베타가 양수여도 돼. x 빼기 알파가 음수이고 x 빼기 베타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첫 번째 경우는 알파보다도 크고 베타보다도 크기 때문에 여기 범위가 답으로 하나 나오는 거야. 얘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도 작기 때문에 이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동시에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크다 또는 x가 알파보다 작다 해서 답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이게 2차 부등식의 근본 풀이야. 2차 부등식의 근본 풀이야. 그걸 가지고 아까 배운 건 2차 함수를 그려서 풀어도 된다. 야, 얘는 아래 부분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지. 얘는 위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데 못 풀었다 그러면 죽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좋아요. 자, 114번 갑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것 또는 이거야. 그냥 구하면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0보다 크다. 구하면 되죠. 얘는 어떻게 되지? 3x 얘는 x 3, 6, 18 3일은 3 마이너스 18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럼 큰 게 6이고 작은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6이니까 우리는 여기랑 여기가 답이다. 그래서 x는 6보다 크고 또는 x는 3분의 1. 자, 주의사항 있다. 주의사항 제발 나 식으로만 갈 거다 라고 하면 자, 이거 잘 들어. 2차항의 개수 양수로 맞추고 해. 2차항 개수 양수로 하고 사이다 양끝이다 이렇게 외워놔. 얘가 많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야.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하면 여기가 1 넣으면 0 나오고 여기가 2 넣으면 0 나오잖아. 어? 주의야 주의. 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0보다 작다 이거지? 라고 시작을 해버린다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너 맞아 틀려? 틀렸다고 임마. 정신 차리라고 임마. 앉아 나 틀린 걸 보여주고 있는데 끄덕거리고 있어 아주 그냥. 문제 아닌데 왜 들려? 들으라고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주의사항 써놓고 빨간색으로. 어? 웃지 말고 임마. 니네 실수하지 말라고. 야 여기 지금 최고차항에서 양순이 음순이 잘 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지? 저건 주의사항으로 선생님이 써주는데도 이씨.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바뀐다고. 알았어? 일등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근데 그래프로 푸는 친구들은 이런 염려가 크게는 없어. 왜냐면 그래프 그릴 때 좀 신경을 쓰거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는 걸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는 똑같이 써주면 돼 1, 2. 근데 우리 0보다 작은 곳을 원하니까 이쪽과 이쪽이 다르면 2차 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았어?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2보다 크다라고 답이 나오는 거야.
또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다. 양옆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지.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지금 죽겠어. 왜 실수를 하겠어? 왜? 정신 안 차리네. 집중도 안 하고. 자,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쌤이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이것도 빠른 풀이가 될 수 있어. 어차피 뭘 구하는 거지? x의 경계들의 값, 경계값을 구하는 거야. 경계값. 경계값이야 그냥. 이해해? 그럼 걔네 주로 그냥 곱하라고 돼 있잖아. 곱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아까 전에 인수분해 하기 전식 3x의 제곱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6 0보다 크다 해서 자, 더 고수는 이걸 보고 그냥 두 분의 곱구하라는 거네. 아, 그러면 a분의 c 3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답을 마이너스 2로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알겠니? 답이 그래서 1번이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 선생님이 예제 든 거야. 아까 전에 답은 뭐였지? 이거 지워버렸네.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나? 이거였나? 이렇게? 이거 두 개 곱하여도 마이너스 2 나오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래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115번이야. 못 해놨어. 응? 마이너스 9가 아니라 0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마이너스 9보다 크다야. 자, 이거 잘 봐봐. f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9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지? 거기보다 크다니까 이렇게가 답이지. 그럼 결국 이 값이랑 이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항상 모든 문제를 다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식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을 세웠느냐? fx를 빠르게 요 두 개의 근을 보고 찾아주는 거야. 이거 착각하지 마. 이거 꼭지점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꼭지점이 되려면 얘하고 얘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는 절편이야 얘들아. 절편만 이렇게 숫자로 쓸 수가 있어. 절편만. 오케이? 꼭지점을 줬다라고 하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두 개를 다 써줘야 돼. 헷갈리지만 이렇게 숫자 하나 줬다라는 게 절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4 x 빼기 3이라고 적고 여기를 a라고 둬야 돼. 그리고 우리는 a가 음수라는 것도 알아. 위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0,6을 지나가지.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온다 라고 해서 a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a가 6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fx가 이제 정의되는 거야. 이 fx예요. 걔가 이제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걸 풀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방법 없어. 이런 거 식으로 풀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를 양면에 곱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2 곱하면 18이야. 마이너스 곱했지? 구등호 방향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0은 0보다 작다. 그래서 x 더하기 6 x 빼기 5 0보다 작다. x는 여기는 5 여기는 마비이 돼서 여기서 이거 빼주면 답은 11이 정답이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자, 116번. 자, 쌤 힌트를 드릴 테니까 30초 컷으로 푸는 거야. 116번. 자, 문제 봐봐. 116번. 자, 해를 줬지. 뭐에서 뭐라고 줬어? 2에서 3이라고 줬지? 부등식으로 풀지 말고 얘들아 방정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방정식.
얘를 뭐하고 생각하면 돼? 두 개의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의 근. 그렇게 해서 5%도 똑같이 답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 2하고 3의 곱은 6이고 2하고 3의 합은 5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 맞춰보세요. 금방 돼? 두 근의 곱이 6이지. 합은 곱이 6이고 합이 5야. 근데 아직도 여기 한 1로 놓고 푸는 애들 가끔 있어. 여기 A로 돼 있다. 얘는 A분의 2야.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야. 얘부터 풀어야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1. 3분의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2차 확률 근을 이용하니까 훨씬 간단하지? 시간 안 세운다잉? 자, 요 117번 별표 쳐놓고 자, 요거 얘들아 자, 일단 너희들이 풀어가는 솔루션 원을 먼저 보여줄게. 해가 이것 또는 이거다 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식을 세우더라. 얘가. 여기 이제 식을 세우더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놓고 일단은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놓냐면, 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나는 작거나 같다로 놨어요. 제가 뭘 틀린 거죠? 라고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이제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지금 해가 사이로 나왔니? 양 끝으로 나왔니? 양 끝으로 나왔지. 양 끝으로 나왔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란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놔야 돼. 에이, 그럼 쌤 틀렸잖아요. 왜? 이거 여기 부도만 다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맞춰주지? 그렇지. 2차의 개수로 맞춰줘. 여기에다가 이제 양변에 A를 곱해주는 거야. 잘 적어놔.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A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A를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곱해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임마. 죽겠네. 숨 쉬지 마. 계속 걸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때 얘가 fx야, 얘가 fx야, 바로 얘가 fx라는 거지.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차의 개수의 역할이 있다는 거지. 걔 역할은 부호결정이야, 부호결정. 부동호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냥 A는 양수인 거야. 부동호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A가 음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솔루션 1은 다 나왔어. 그럼 fx가 A의 x 플러스 2 x 빼기 6이므로 f의 마이너스 2x는 A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걔가 0보다 크다니까 요게 요로 2차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틀렸는 게 아니야. 잘 풀고 있는 거야.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 잘하고 쌤 부호 결정 잘할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끄집어내봐. 그럼 마이너스 2고 잘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 2를 끄집어낼 수 있다. 마이너스 2를. 그럼 x 더하기 3이지. 부호 시켜 주시면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하면 4가 돼. 얘는 4a에 이거야. 됐니? 여기서 답을 내면 안 돼. 왜? 2차의 개수가 지금 음수니까. 그래서 A로 나눠줘야 돼. A가 음수이므로 부도 바꿔줘야 돼. 이렇게. 딴 이도 X의 범위는 1에서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잘하는. 잘 이해해봐. 자, 이제 다른 풀이 또 보여줄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긴 했는데 좀 더 다른 풀이가 있나요? 다른 풀이가 있어요. 봐. 쌤이 주로 쓰는 방법이야. 자, 여기 이렇게 있었지, 그지? 맞아? 그럼 fx가 되잖아. 그럼 이제 그림을 살짝 하나 그려. 이렇게 하나 그려. fx 그린 거야, fx. fx 그린 거야. 쌤 왜 이렇게 그려요? 아래로 그려? a가 없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6 맞아, 안 맞아? 맞지? 얘가 fx야. 맞지? 네.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0보다 크다야 작다야? 0보다 크다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푼다는 거야.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시계나 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 fn-e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f의 기본 형태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 fx가 0보다 크다의 범위는 요거지.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이거잖아. 맞아? 이거의 해는 이거잖아. 그때 이거를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 차이점은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 뿐이야? 마이너스 2x가 들어가 있을 뿐 아니야?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넣으라. 답은 뭐지? 마이너스 나누면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아니고 부동을 단축해주니까 답은 똑같이 나와요. 쌤은 그래프 한번 그리고 뽕뽕뽕 세 줄로 끝내. 이 풀이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더욱더 좋을 수 있다. 나이가 높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시간 단축에. 쌤 저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도 돼. 다 적어라 임마. 여기 안 적어 소리 좀 들어. 적었어? 이러고 배웠어. 117번이었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 120번 연습해봐. 이 문제를 이해했으면 120번을 빨리 풀어봐. 120번. 117번 응리해보고 120번. 요거를 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쫙 풀어봐. 120번이요. 120번. 얘가 이제 변형됐다고 생각하고 원형을 먼저 구해. fx는 0보다 작다를 먼저 구해. fx는 0보다 작다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 x 자리에다 그냥 뭐만 꼭 넣어. x 빼기 2만 넣어도 답이 된다. 잘 써야 된다 대신. 선생님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쓰지 마. 괜히 쓰다가 틀려. 나중에 기억도 안 나. fx가 인수분해 되는 건 보여?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고 싹 쓰고 마이너스 5하고 있잖아. 쌤 봐라. 쌤 축 그리냐 안 그리냐? 축 안 그려. 저 대칭축 안 그린단 말이야. y축 그려 안 그려? y축도 안 그려. 그냥 뭐만 그려? 교점 두 개만 딱 쓰고 만나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근데 걔가 0보다 작대. fx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하자라는 거야.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부터 2 사이가 되겠지? 그럼 걔를 이용해서 나는 f에 x-2가 0보다 작다를 쓰고 싶은 거 아니야? 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x 자리에다가 폼하고 x 빼기 2를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얘는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0, 1, 3이니까 싹싹싹싹 되고 답은 3이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헷갈렸던 게 저렇게 풀려 했거든요. 근데 fx랑 fx-2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저 fx 그래프에다가 x-2의
평행이동된 걸로 볼 수 있어. 아, 다른 건 맞아.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이거는 위로 왔다 갔다 오는. x축이 달라지고 앞에 x 값이 달라지고. 그렇지, 그것만 달라져. 근데 여기 x 앞에 개수가 바뀌잖아? 그럼 그거 폭도 달라져. 폭도 달라져. 교점 자체가 달라져. 오케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